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기는 자유로운 글입니다. 네. 하지만요, 형식을 갖춰서 쓴다면 더 멋진, 좋은 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일기 형식에 대한 비법 소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날짜, 날씨를 꼭 써주세요 라는 비법입니다. 우리 친구의 일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날짜, 날씨. 잘 썼죠? 그런데요, 네. 이렇게 날씨를 간단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날씨도 굉장히 재미있게 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일기를 쓸 때 날씨를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비법도 알려드리면서요. 이 친구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일기를 쓸 때 날씨를 좀 재밌게 써주면 어떨까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아침에는 쉼통거두건 구름 아저씨가 잔뜩 몰려오더니 오후엔 환한 해님이 환하게 방긋 웃었다라고 친구가 표현을 해줬는데 어떠세요? 훨씬 더 그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도 잘 와닿고요. 또 재미있습니다. 표현 맞습니다. 자체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친구의 글쓰기 실력도 올라가고 표현력도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두 자. 번째 비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을 쓰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가 제목 같은 경우는 쓰는 것이 좋고요. 또 일기를 쓰기 전에 제목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데요. 제목을 미리 정해두면요. 일기에 쓸 거리를 어떤 식으로 쓸지도 미리 잘 인식이 되어서 글이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친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제목을 정해주세요라고 했더니요. 와, 간지러운 강아지풀이라는 제목을 재미있게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목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는 것이 좋고 날짜, 날씨는 꼭 써주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써야 할까요, 여러분? 뭘까요? 뭘 써야 할까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제일 중요한 비법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기의 형식,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비법 살펴보았고요. 또 이 비법대로 일기를 쓴 친구의 일기글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2년 5월 20일 날씨.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내 마음처럼 흐린 하늘. 제목 아빠의 출장. 아빠가 출장을 가셨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가셨는데 벌써부터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네, 일기의 글감 잡았고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도 알았고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서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기의 내용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법이 나올 텐데요. 네. 먼저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부터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이 일기 쓰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뭘까, 뭐 길게 바로요. 써야 하나, 뭐 그런 거. 맞아요. 네. 몇 줄이나 써야 돼요? 선생님, 이런 질문 그렇구나. 가장 많이 해요. 궁금하지. 그 얘기는 짧게 써도 되나요? 네. 길게 써야 하나요? 이런 얘기겠죠? 네. 제가 오늘 여기서 명쾌하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네. 과연 어떻게 써야 두구두구두구. 할까? 바로 꼭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우와,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굳이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요. 좀 전에 그 아빠의 출장과 관련된 일기 쓴 일기 그 있잖아요. 그걸 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가 출장을 가셨고 또 2박 3일 동안 뭐 가셨고 아빠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에 대한 글쓴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길지 않죠. 길지 그렇죠. 않지만 이 짧은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네. 짧게 쓰는 것도 좋은 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비법? 네, 다음 비법은요. 네. 바로 길게 쓰지는 않아도 되지만요. 자세히는 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라는 비법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쓰는 습관을 가지면요. 아무래도 자세히 쓰려고 하다 보면 또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생각하는 힘, 또 글쓰기 실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네. 어떤 선생님이나 또 어떤 부모님의 경우는 길게 쓰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요. 무조건 억지로 길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자세히 쓰라는 얘기죠. 아하. 자세히 쓰면요. 억지로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쓰되
억지로 길게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기는 어떤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기만 알면 됐지. 굳이 그걸 그렇게 자세히 써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친구가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선재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말을 하면 또 선재도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무슨 말이지? 말했어요. 네. 네. 어떻게 말하면서 울리는지. 그리고 뭐 반대로 하면서 놀린다고 하네요. 대체 뭘 어떻게 네. 했을까요? 꼬모도 돌려받을 것이다. 꼬모는 꼬모가 뭐지? 뭘까요? 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기를 쓴 친구가 있다면 아마 몇 년 뒤에 이 일기를 보면서 도대체 나와 선재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본인 스스로가 궁금해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네. 자세히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짧았던 일기가 아주 길어졌고요. 제가 그 일부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뚱땡이라고 눌렸군요. 이러면 안 네. 되죠, 정말.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자세한 일기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보니까 우리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도 절실하게 잘 느낄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법과 관련되어서요. 우리 친구들이 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이요? 일기에는 굳이 또 반성의 내용이 꼭 이렇게 들어가야 할까요? 그런데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네. 해답 제시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반성은 네. 일기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래도 되는지 일기 한 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면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오늘 독후감을 쓰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내가 바로 반성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을 보니까 네. 사실 책을 읽고 독후감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을 굳이 반성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 일기를 썼을 때 어떤 느낌 받으세요? 억지로 반성을 짜냈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깊이 반성할 일이 있을 때만 반성한 일을 쓰면 되고요. 네. 그 외에 반성할 일이 없다면 굳이 반성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다른 비법 그대로 소개하자면요. 네. 어떤 뭐 잘못한 일, 창피한 일, 화나고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일기에 쓰기가 좀 부끄럽고 창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